K배터리의 위기, 국내 기업들의 LFP 반격 승부수. 네, 일단 배터리 하면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뉘죠.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고는 하는데 요즘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업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좀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업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시장 초반 시기에는 고객분들이 그렇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업체들은 비싼 모델들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성을 확대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요.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점유율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라인이라던가 좀 가격들을 내려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점점 이 전기차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각 업체들이 전기차의 가격 인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가격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전체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가격만 낮추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 자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가격이나 정책, 그 물꼬를 트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아시는 것처럼 양극재에 대한 원가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NCM 배터리의 경우에는요, 니켈이라던가 코발트 굉장히 비싼 광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철, 인사면 되게 좀 저렴한 광물들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적인 조건도 매력도가 높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해서 완성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서 LFP에 대한 배터리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승용 전기차를 기준으로 LFP 배터리 점유율이 2018년에는 7%였고요. 네. 2019년에는 3%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 17%로 올라가고 2022년에는 27%까지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는 NCM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점유율이 뒤바뀌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고 네. 올해는 LFP 배터리 비중이 30%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에서 아무래도 가격 인하 경쟁도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의 가격을 줄이는 게 가장 좀 핵심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삼원계랑 LFP를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이 맞아요. 좋다, 더 오래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LFP 배터리도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LFP 배터리 자체는 중국 내수 시장 쪽을 중심으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중국인들의 전기차를 채택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LFP 배터리가 중국 내수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LFP 배터리는 가격 자체는 저렴하기는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LFP 배터리보다는 주행거리가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가 2020년대까지는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LFP 비중이 NCM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배터리 팩을 기술로 좀 활용을 하면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기술력 중에 하나가 이제 CTP 기술인데 이게 셀투팩이라는 기술이에요. 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주행거리를 조금 더 늘린 기술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은 셀이 있고 이 셀을 묶어서 모듈이 되고 모듈을 묶어서 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CTP 같은 경우에는요. 모듈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 리스고요. 그 모듈이 생략된 그 공간에다가 셀을 늘려가지고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LFP의 단점을 좀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CATL이 글로벌 최초로 CT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비아디에서는 2020년 3월에 CTP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를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기술력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CTP 기술에 대한 3세대 기술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이 3세대 CTP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가 기린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3월에 이번에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린 배터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개선들이 있었는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는 네. 기린 배터리의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지금 테슬라의 4680 그 대형 원통 배터리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기린 배터리가 성능이 13%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번 충전으로 1000km까지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만 충전을 해도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력을 또 끌어올렸다고 이제 CATL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월에는 CATL에서 이제 썬싱이라는 4세대 LFP 배터리를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썬싱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분만 충전을 해도 400km의 주행이 가능을 하고요. 또 완충까지도 15분밖에 걸리지 않고 15분까지 충전을 했을 때는 주행 거리가 700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썬싱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에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우리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단점이 있었지만 네. 이 썬싱 배터리는 이러한 단점을 또 극복한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이 썬싱 배터리를 상업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상업 생산해서 내년에는 고객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LFP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효율화를 올리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3원계에 비해서 이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LFP 배터리도 충분히 기술력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이제 업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비중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뭐 LFP 배터리라던가 양극재에 대한 설비를 과잉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공급이 과잉이 된다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훨씬 더 쉽게 LFP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NCM 배터리에 대한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LFP 배터리 하면은 막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 주셨던 CTP 기술이죠. 네, SL2팩 기술을 이용해서 확실히 좀 끌어올리고 있고 단점도 극복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안전성 측면에서는 또 LFP가 더 높다는 얘기가 네. 계속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능까지 좋아진다면 정말 3만 개 배터리를 하는 쪽에서는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LFP 배터리 답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생산하고 있는 CATL이랑 그럼 네. BYD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CATL이 배터리 점유율 36.8%로 1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어서 네. 비아디가 이제 15.7%,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규모의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완성차 업체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로는 뭐 테슬라의 모델 3도 있고 네. 모델 Y도 있습니다. 이쪽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코나 EV라던가 기아의 레이 EV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CATL의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 역시 테슬라, 포드, 뭐 도요타 여러 완성차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아 EV5에도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 쌍용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의 KG 모빌리티도 토레스 EVX에 지금 비아디 배터리를 채택을 하면서 또 이번에 출시한 토레드 EVX 가격을 낮췄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FP 배터리의 확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다른 분이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뒤늦게 LFP 네. 배터리 시장에도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앞선 이제 CATL이랑 비아디의 상반기 점유율 이 두 기업들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50%가 넘어요. 어찌됐건 네.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3.9%로 작년보다 무려 2.2%가량 떨어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서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남경 공장에 ESS용 3원계 라인의 일부를 LFP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미국에는 ESS용 LFP 라인을 26년에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용으로 양산에 대한 레퍼런스를 미리 선도적으로 확보를 하고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전망이고요.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인터 배터리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LFP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성능을 탑재를 했느냐? LFP는 이제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기존 대비 5에서 많으면 70%까지 주행거리가 급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국내 3사보다 이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경쟁사 대비 가장 늦게 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삼성 SDI가 3원계에서 코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코발트를 제외한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저가 배터리 전략을 밀어왔어요. 코발트 어찌됐건 이제 비싼 코발트를 빼내서 코발트 프리로 LFP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 전략을 밀어왔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삼성 SDI도 LFP 배터리 개발을 공식화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모터쇼에서 LMFP 라는 배터리를 새롭게 네.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LFP는 리튬 인산 철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M, 망간을 함께 추가를 한 건데요. 네. 망간을 혼합하면 에너지 밀도를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이제 망간이라는 원가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삼성 SDI의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3월에는 3사 중에 처음으로 국내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완공을 네. 했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샘플을 만들 정도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삼성 SDI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에 대한 양산도 함께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사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제외하고는 SK온이랑 삼성 SDI는 LFP 배터리에 대한 시제품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SK온의 전략은 저온에서 주행거리를 높이는 기술을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FP에다가 M, 망간을 함께 첨가를 하면서 에너지 밀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셀 업체들도 LFP 시장에 어쨌든 뛰어들고 있었네요.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셀에서 소재 관련 기업들까지 조금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저희가 3원계 배터리에서도 이제 음극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양극재 네.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럼 LFP 배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음극재 시장도 또 계속해서 똑같이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소재 업체들은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이제 LFP 배터리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밀도 자체는 낮지만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제 여러 완성차 업체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점유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도 이제 LFP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밀도가 높게 되면요,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하더라도 더 많은 그 에너지 전력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더불어서 같은 용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배터리의 크기라던가 무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연비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운전을 할 때도 그 편의성이 향상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 향상은 양극재나 음극재의 원료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도 방향성을 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들도 LFP 시장에 뛰어들면서 뭐 망간을 추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실리콘 음극재다라는 것들도 이미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음극재에는 기존에 흑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요. 이 흑연 음극재를 사용한 배터리의 경우에는 최소 20분에서 많으면 최대 10시간까지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요. 이제 실리콘에 대한 음극재, 실리콘으로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5분만 충전을 해도 완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단위 무게당 용량이 흑연계 음극재보다 10배가량 실리콘이 더 높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함량이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배터리 효율 개선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흑연 음극재를 사용한 제품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은 또 짧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LFP 배터리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실리콘 음극재 제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발을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실리콘으로 구성된 퓨어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생산 능력을 현재는 82,000톤인데 2030년까지는 37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에 영국의 넥시온사에다가 총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하이니켈 양극재 용량 자체는 지금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로 실리콘 음극재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로 배터리 충전이라던가 시간을 좀 늘리게 되고 주행거리를 늘리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LFP 배터리를 위기 요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 LFP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를 충분히 이 음극재 소재로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삼원계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셀업체들이 참 잘 잡고 있고 소재 업체들까지 잘 가고 있는데 LFP 배터리 시장이 점차 커지는 속에서 또 경쟁력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소재 업체들의 먹거리 쪽으로 함께 살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